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특별조치법.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순서로서는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 그 다음에 그 보수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수에 대한 규칙 1, 2 알아보고요. 그럼 자격보증인의 업무 제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약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입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의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시멈은 450만원입니다. 450만원 되어 있지만 최저 얼마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맥시멈 45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자와 법무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특별조치법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2조 보수 기준에 보시면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자와 자격 보증인 간 약정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각 코의 사항을 고려해서 450만원 25%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박부는 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정쟁 복잡성 보정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뭐 실무적으로 일어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450만원 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사와 협의해서 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 보수에 관한 규칙 두 번째 보시면은 3조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입니다.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밑에 보시면은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요청한 경우, 두 번째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즉 신청인의 기책사유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무사가 잘못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해당된다 해서 협의를 해서 보수를 받고 약정하고 실제 진행이 했는데, 관할 소관청 즉 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있고, 아까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말하는 규칙 보시면은 신청인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주로 뭐 신청인의 기책 사유로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신청인의 기책 사유로 안 되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주로 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5명의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서를 첨부를 해서 화인서 발급을 신청을 하니까 군청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수를 하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즉, 뭐, 상속 같으면 상속권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일이 그 주소를 확인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통지를 합니다.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뭐, 많겠죠. 과거 25년 전에 그 주소를 다 확인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통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군청 홈페이지에 그 2개월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시하면은 누가 뭐 잘 보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공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2개월간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뭐 통과되겠지만은 그 안에 혹시 이해관계자한테 통지가 되어서 그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일단 특조법에 의한 신청은 이제 중단되겠죠. 그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 경우에 보정선 법무사한테 수수료를 내가 다 줬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설부 이전 등기 절차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용만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그럼 뭐 우리가 법무사한테 스스로 준 거를 100%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약정한 보수의 60%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법무사, 자격보증인 입장에서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즉 자격보증인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내가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보증 업무가 중단돼서 만약에 이제 이 중단되게 된다는 것은 그 법무사 입장에서는 보증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보증 리스크가 없으면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를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100%다 돌려준다. 실컷 이래놓고 뭐 안 돼서 비용을 다 돌려준다. 이것도 안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0%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법무사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언급을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특조법에 의해서 신청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법무사 기적사유는 100% 돌려받고, 그 다음에 신청자의 기적사유, 이해관계인 때문에 내가 이것이 중단되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규칙에는 60%로 범위 내에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전에 협의해서 그러면은 한 50%를 하자. 40%를 하자. 30%를 하자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퍼센트를 줄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상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그 협의를 해서 뭐 퍼센트를 낮추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저는 협의를 해서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법무사가 그럼 50%에 대해서 내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50%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50%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자격보증인에 대해서 그 업무 제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보증서에 보정한 자격보증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군청에 신청을 해서 화인서가 발급이 된 경우, 즉 2개월간 아무런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고 해서 무사히 통과돼서 화인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화인서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하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최종 목표가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해야 제 본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절차를 해야 되는데 보증서에 보증한 자격보증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문구가 있냐 그러면은
보증을 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까지를 하게 되면은 보증인은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못하게 이번 특조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보증 보수를 줬는데 또 이 절차를 물론 셀프 등기하면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비용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등기하겠다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런 정부 지시였기 때문에 법무사에 대행을 해서 하는데 그럼 다시 또 법무사를 다른 법무사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격 보증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법무사, 예? 다른 법무사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위임해서 대행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행하는 것은 문제였지만 이 대행을 하게 되면 또 수수료를 또 줘야 되겠죠. 수수료가 이번에는 이것이 보증 수수료가 아니고 대행 수수료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본인 대신 위임해서 대행을 하게 되니까 내 수수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하면은 법무사 찾아가서 하죠. 보통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만은 지금 이런 특조법이 하는 건 보통 한 30만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인데 보시면은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증 보수 외에 대행 수수료를 또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자격 보증인 법무사한테 그러면 당신네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법무사를 소개해 주되 비용을 좀 사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보증 보수를 좀 줄여달라 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이건 꼭 사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후에 하면은 법무사가 비용을 사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2020년 특조법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법무사와 접촉해서 상담 시에 신청건이 특조법 해당 대상인지 꼭 확인을 하고 보증 보수에 대해서 사전입니다. 사전에 450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법무사 보증에서 화인서를 이제 보증인 5명을 세워서 보증서를 가지고 이제 화인서를 그 군칙에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때 그 대행할 때 법무사는 이때 그 법무사 기적 사유로 군청으로부터 방송 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무사 기적 사유니까 우리는 100% 환급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전에 법무사한테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증인이 기적사유, 이해관계인은 이의제기 등 이런 신증인 기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60% 범위 내에서 법무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50%를 하든지 40%를 하든지 이런 퍼센트를 사전에 환급받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등 대행 절차, 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3개월 뒤에 만약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대행 절차에 있어도 또 대행 수수료를 제3자 법무사한테 맡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기존 보증을 쓴 그 법무사한테 이야기해서 이 비용도 다른 법무사를 소개를 해달라든지 해서 최저 비용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조법은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제가 실무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하면 제가 영상화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